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회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2023 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결산검사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5일 제307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표위원으로 노진성 의원과 손인선 세무사, 장현섭 회계사 이상 세 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의 결산검사를 마치고 5월 3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2023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이 우리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3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총괄 제안 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를 듣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검사 의견을 청취하며 저치 결과를 회계과정으로부터 보고받은 후 직제순으로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단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는 그 특성상 질의답변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결산서에 대한 해당 부서의 사항별 설명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심사의 실익 또한 적기 때문에 생략하고 평소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신 사항과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해당 부서의 자세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 회의 진행 방법은 부서별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거쳐 2023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 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3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영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 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세입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2023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총액은 5,925억 2,370만 3,677원이고 지출 총액은 4,829억 3,667만 9,889원이며 차인 잔액은 1,095억 8,702만 3,788원입니다. 결산산 잉여금은
다음 연도 2월액 682억 294만 4,440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140억 1,233만 3,692원, 순세계 잉여금 273억 7,174만 5,656원입니다. 회계별 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5,744억 4,670만 5,026원이고 세출 총액은 4,710억 9,899만 5,819원이며 차인 잔액은 1,033억 4,770만 9,207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2월액 659억 6,029만 2,970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139억 367만 8,642원, 순세계 잉여금 234억 8,373만 7,595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180억 7,699만 8,651원이고 세출 총액은 118억 3,768만 4,070원이며 차인 잔액은 62억 3,931만 4,581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2월에 22억 4,265만 1,470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1억 865만 5,050원, 순세계 잉여금 38억 8,800만 8,061원입니다. 다음은 289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23 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9억 9,055만 7천원으로 지출 결정액은 26억 7,177만 6천원입니다. 당해년도 지출액은 12억 8,998만 9,860원이고 다음 연도 2월액은 7억 3,839만 원으로 지출 잔액은 6억 4,339만 6,140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예비비 편성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301쪽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2023 회계년도 말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0종으로 사용액은 361억 9,492만 8,120원이며 조성액은 241억 2,434만 926원으로 전년 대비 185억 3,980만 4,709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별 당해년도 말 조성액은 통합관리기금 10억 1,506만 8,720원, 재정안정화기금 177억 6,360만 3,040원, 재난관리기금 29억 1,048만 2,801원, 모든갤러리 운영기금 1억 1,376만 2,679원, 사회복지기금 4억 1,611만 9,904원, 자활기금 2억 9,842만 9,856원, 양성평등기금 1,748만 851원, 5개 광고 발전기금 9억 9,060만 2,420원, 식품진흥기금 1억 8,374만 2,405원, 고향사랑기금 4억 1,504만 8,250원입니다. 다음은 335쪽 재무결산 현황입니다. 2023 회계년도 말 재정상태는 총자산 8,142억 6,919만 2,495원으로 전년 대비 368억 3,734만 4,257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당해년도 총부채는 222억 8,391만 5,380원으로 전년 대비 677억 4,394만 8,721원이 감소하였고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제외한 당해년도 순자산은 7,919억 8,527만 7,115원으로 전년 대비 309억 660만 4,464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3 회계년도 재정운영 결과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272억 6,259만 7,637원입니다. 주요 원인은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의 비용 증가액보다 자체 조달 수익 등 수익 증가액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49쪽 채권 현황입니다. 2023 회계년도 말 기준 채권 현재액은 채권 총액 61억 6,680만 9,779원으로 전년 대비 5,818만 5,450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 당해년도 채권의 현재액은 일반회계 58억 7,728만 700원,
기타 특별회계 1억 2,200만 3,120원, 기금 1억 6,752만 5,959원입니다. 다음은 457쪽 채무 현황입니다. 2023 회계년도 말 현재 채무 현황은 0원입니다. 지금까지 2023 회계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의 낭비 요인은 최대한 줄이고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4월 결산검사 과정과 이번 동구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신 고견은 앞으로 우리 국 건전재정 운영의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수입니다. 2023 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강령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가 있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과 종합 의견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우리 구 회계는 일반회계 1개, 기타 특별회계 3개, 기금은 10개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2023 회계년도 총 세입은 5,925억 2,370만원, 총 세출은 4,829억 3,668만원이며 잉여금은 1,095억 8,702만원입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85억 1,846만원이 증가했으며 세입 증가 주요 요인은 정부 간 이전 수익 증가가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세출은 전년 대비 361억 2,22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출액은 사회복지 분야가 제일 높고 전년 대비 가장 많은 금액이 증가된 것 또한 사회복지 분야로 판단됩니다. 예비비는 청사시설 확충사업 관련 부지 추가 매입비 및 지산 IC 진출로 해서 조선대학교 사범대 우회도로 치마 복구공사 사업비 등 총 20건에 26억 7,200만 원이 지출 결정되어 예비비 사용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2023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 그리고 건전 재정 원칙에 의거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주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을 대표하여 노진성 위원 나오셔서 검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2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노진성 의원입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서와 부속 서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일반 회계 및 특별 회계의 세입 세출 결산, 기금 및 재무제표의 결산, 성과 보고서의 결산, 결산서 첨부 서류의 결산, 금고의 결산, 세입 세출 외 현금 현재액을 대상으로 지방회계법 등 관계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 결산 기준을 준수하고
적법하게 집행, 작성되었는지를 관련 공부 및 증빙 서류 대조, 담당 직원에 대한 질의 답변 등을 통하여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내역은 자치행정국장과 전문위원회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본의원은 수범 사례와 공고 및 개선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배부된 202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수범 사례입니다. 20조 복합문화공간 동구 구립도서관 책정원 개관입니다. 문화, 교육 등 사회 기반 시설이 부족하여 주민들의 공공도서관 건립 요구가 끊이지 않던 내남, 월남, 성교지구의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을 통해 2020년부터 4개년에 걸쳐 건립을 추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도서관 명칭 제한 공모 추진 및 주민 참여단, 건립 자문안 등을 운영하며 지역 주민 및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단지 책을 보고 공부하는 도서관이 아닌 독서는 물론 음악, 미술 등을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였고 전체가 열린 통합 도서관으로 도서관 어디든 자유롭게 책을 가지고 다니며 읽을 수 있게 하여 이용자 편의를 증진시켰습니다. 다음은 22쪽 광주 동구 청년센터 개소입니다. 빈집 공간을 활용하여 구도심 지역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청년시설 인프라 구축에 대한 행정 수요를 반영하여 청년의 창의적이고 자율성이 실현될 수 있는 개방적인 청년 공간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동명동의 위치 특성상 야간 및 주말에도 공간을 개방하여 청년들이 자유롭게 교류하고 활동할 수 있는 열린 문턱 낮은 공간입니다. 현재 청년 공간 활성화, 문화 활성화, 취업 역량 강화, 청년 정책 교류, 홍보 4가지 분야로 나누어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분야에 수요형 프로그램 제공을 하고 있는 만큼 청년들이 찾아오는 청년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빈집 낙후내 도심의 골칫거리에서 청년들 꿈의 공간이 되다입니다. 한때 사람들로 북적이고 번영했던 충장로 4호가는 이제 지역 상권이 침체되고 빈집과 빈 점포 등 유휴 공간이 늘어나면서 우범 지역이 우려되는 낙후된 구도심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2020년 행정안전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공모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계림동 빈집 청년 창업 지원 사업에서 자체차 간 2021년부터 충장로 4호가의 구비 100%를 지원하여 빈집 청년 창업 체험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빈집 청년 창업 체험 프로젝트는 민, 관이 협업하여 원도심의 빈 공간을 삶의 공간으로 채우고 실험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 공간으로 변화시켜 원주민들과 새롭게 유입된 청년 창업자들이 함께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주민 주도형 마을 재생 사업입니다. 그동안 많은 청년들이 공예공방, 아트 스튜디오, 서점 등 다양한 업종에 도전하여 현재 계림동의 10호점, 충장로 4호가의 20호점의 빈집 청년 점포를 개업하였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상가 활성화를 통해 함께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동구민의 행복 지수를 높이는 인문 사업입니다. 먼저 인문도시 동구 기록화 사업은 숨가쁜 변화의 시간 속에 놓인 우리의 삶터를 들여다보고 그 안에 고인 역사와 의미들을 퍼올리기 위한 작업으로 2019년부터 동구의 인물을 비롯한 다양한 발간물을 제작하고 이를 주민과 공유하기 위한 사업들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인문도시 동구 기록화 사업을 통해 발굴된 역사, 문화 자원을 토대로 동구는 4개의 권역의 동구 인문 산책길을 조성하였습니다. 사라진 역사적 공간에 안내 시설물을 설치하고 주민 해설사가 활동하는 등 우리 지역의 인문 자원을 주민들에게 알리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동구 인문학당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한 인문도시 동구의 가장 큰 성과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환경 파괴, 관계 단절,
불평등과 같은 사회적 불안을 치유하고 삶의 질적 성숙을 도모하는 사람 향기 나는 인문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인문 활동 및 교류 활동을 통해 행복 지수와 만족도를 높였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결산 검사 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공고 및 개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0쪽 예산 이월 및 순세계 잉여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입니다. 문제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수지 규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함에도 매 회계연도의 세출의 절감, 세수의 증가, 세출 예산의 집행 잔액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됩니다. 당해연도 순세계 잉여금은 작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다소 큰 금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2월 사업은 사업수 증가, 사업 계획 변경, 사업 기간 부족, 보조금 교부 지연 등의 사유로 발생되는데 2월 사업 총액은 작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4년 평균 대비 큰 금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 2월액은 당해연도에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개선 방안으로 모든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에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2월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가 요구됩니다. 또한 과다한 순세계 잉여금의 발생은 세입 세출의 효율성 및 재정의 규정성을 저해하는 데 일조하는 바 예산 편성 시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고 그에 따른 예산액을 정확히 판단하여 매년 증가하는 순세계 잉여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31쪽 성인지 결산서 집행률 재고입니다. 문제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 70% 미만으로 집행 실적이 미흡한 원인은 예산 계획의 불충분, 효율적인 자원 활용의 어려움, 예상치 못한 사유 발생 등이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 사업 총 74개 중 12개가 집행률 70% 미만에 그쳤습니다. 개선 방안으로 명확하고 현실적인 예산 계획 수립을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할당하고 예산액 내에서 최대한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 부서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미추진 사업 발생 시 적극적으로 예산을 삭감하여 추경 예산 재원을 활용하여 필요한 사업에 반영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 결산서가 재정 운영에 활용되려면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여야 합니다. 모든 부서에서는 업무 중요도,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평가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집행률 제고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원활하고 성공적인 단연도 사업 신석 추진으로 먼저 미디어 테마 콘텐츠 체험 관광 플랫폼 조성 사업 추진 미비입니다. 문제점으로 본 사업은 당초 2022년도 사업으로 두 차례에 걸쳐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통해 2024년까지 사업 기간 연장되어 더 이상의 연장 승인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개선 방안으로 먼저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 확보가 시급히 요구됩니다. 또한 공사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2월이 발생할 수 있으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합리적 배분과 투자 사업의 시기 조절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 과정을 수시 점검하여야 합니다. 특히 사업 추진 시기와 규모 등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시아 음식 문화지구 사업 개선 필요입니다. 문제점으로 예산 대부분 용역을 맡겨 사업을 진행하는데 매번 같은 내용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여 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집행률 44%로 실효성 있는 집행률 제고를 위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개선 방안으로 합리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시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여 집행률 제고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5쪽 국민 대상 보험 보장 내용 완화로 수혜자 확대입니다. 문제점으로 주민을 위해 가입한 보험 목록 중 시민 안전 자전거 손해보험의 최근 3년간의 보험액, 지급액 및 지급률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보험액은 전년 대비 99만 1,000원으로 증가하고 지급 건수는 5건 증가했으나 2023년도 지급률이 10.9%로 전년 대비 8% 감소하였습니다. 개선 방안으로 보장률은 높은데 조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지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조정하고 더 많은 주민들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의견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검사위원들로부터 요구된 개선 사항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조치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창훈입니다.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실시한 2023 회계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결산검사 결과 권고 및 개선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과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권고 및 개선 사항입니다. 개선 의견으로는 첫째, 예산 이월 및 순세계 잉여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둘째, 성인지 결산서 집행률 제고. 셋째, 원활하고 성공적인 단연도 사업 신속 추진. 넷째, 국민대상 보험 보장 내용 완화로 수혜자 확대입니다. 조치 계획 및 결과입니다. 먼저 예산 이월 및 순세계 잉여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입니다. 이월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 행정 절차 이행,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예산 편성 요청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예산 편성 시 사업 내용 및 요청한 금액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예산만큼 계획성 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서 집행률 제고입니다. 성인지 사업 중 집행률이 70% 미만인 사업들에 대해 업무의 중요도, 예산 규모 및 전년도 목표 대비 달성률 등을 면밀히 보완 검토하여 성인지 예산 계획서에 반영 수립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하고 성공적인 단연도 사업 신속 추진입니다. 미디어 테마 콘텐츠 체험 관광 플랫폼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예정된 공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 과정을 수시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음식문화지구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 주도의 사업 발굴 등을 통해 합리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대상보험 보장 내용 완화로 수혜자 확대입니다. 2024년 동구 시민안전 자전거 손해보험 가입 시 수혜자 확대를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보장 범위 확대는 금액 등의 이유로 어려움이 있어 기존 보장 내용의 보장 금액을 증액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결과 권고 및 개선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과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통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사실 회의실 장소가 협소해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와서 답변하시는 집행부에
실 과장님들 사실 좀 변한 점은 많습니다. 날씨는 덥고 그래도 우리가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들을 감수하시고 질의 답변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답변서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지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지혜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15쪽 모두가 행복한 인구정책 추진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지출 잔액이 164만 원이 남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23년도 본예산서를 보니까 인구정책 심의위원회 참석 수단에 160, 홍보물 제작에 100, 회의자료 제작에 80이 이렇게 책정됐는데 이 본예산서를 봤을 때는 이 정도 남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남은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 예산서상 저희들이 이제 그 인구정책 심의위원회를 2회 개최할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인구정책 5개년 기본계획하고 24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그때 한꺼번에 수립하면서 변경계획까지 같이 하면서 한 번으로 끝냈거든요. 그래서 그게 당초 2회 개최 예산이었는데 한 번으로 개최하면서 남은 돈입니다. 그러면 160에서 이제 원래 예산서에도 2회 개최, 2회 해가지고 160이 측정되는데 그럼 80밖에 안 남잖아요. 그럼 홍보물 제작과 회의 자료에서도 똑같은 비율로 남는 거예요. 예. 이제 2회 1회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같은 대비 같은 것도 좀 전략이 되고. 예. 본예산서를 봐도 특별히 남을 것 같지 않은 예산이었는데 남았고 이제 공약평가 이거는 어제 설명해 주셔서 됐고요.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마 해결가 해야 될 수도 있었는데 예산 현액 대비해서 올해 저희가 18.5% 정도가 잔액이 남았더라고요. 집행 잔액 전체가. 그래서 다음 기획예산실에서 총괄을 하시기 때문에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 시 계속 나오는 말씀이지만 불용되는 예산이 없도록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이 좀 사장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현정 의원입니다. 시장님, 결산 검사를 우리가 한 후에 의회에서 다시 결산 심사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에는 똑같은 실수를 줄이기 위한 역할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제 좀 찾아봤더니 결산 검사와 결산 심사에 약간의 개념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결산 검사는 아무래도 이제 전문가,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와 함께 이제 검사와 확인 활동을 하는 건데 실제 이제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서 하더라도 자치단체 사업 내용에 대한 이해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사업 평가나 이런 것보다는 지방재정 관련 법령 규정에 의해서 회계 절차, 불용액, 과다 이런 것을 중점으로 검사를 한다 이렇게 좀 개념이 나와 있고 저도 이제 작년 22년에 결산검사 대표연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또 이제 그 경험에 비추어서 우리가 검사를 하고 난 후에 의회에서 이렇게 정례회를 통해서 심사를 하는 이유가 뭘까 고민하면서 이번 질의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결산 심사는 그런 거죠. 결산에 대한 심사가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고 또 책정된 예산액을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이 되었는지 위법 지출이 없는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는 지금 24년 지금 7월에 6월에 있지만 23년 지금 결산 심사를 하는 이유는 말씀처럼 위법성이 없는지 또한 책정된 예산액이 정말 우리 사업의 의도대로 집행이 됐는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결산 심사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면밀하게 결산 심사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방재정법 제55조에 근거해서 제가 자료 드렸는데요. 2023년 지방자치단체 재정 분석 결과 확인하셨죠? 예. 지방자치단체 243개를 대상으로 재정 현황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우리 동구가 기초지자체 가, 나, 다, 라, 마 등급 중에 마 등급을 받았습니다. 네, 꼴찌를 받았는데
가장 낮은 마등급을 받았는데요. 이건 단순한 등급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린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이제 규모가 비슷한 기초지자체끼리 평균을 낸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실제 이제 마등급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실제 이제 앞으로 우리 동구가 받을 특별 교부세를 비롯한 재정 지원 이게 어찌 보면 되게 감소될 확률이 높은 거고 또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공공 서비스나 복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하나씩 여쭙겠습니다. 제가 세무과랑 회계과에도 좀 구체적으로 질의를 할 건데요. 일단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계시는 기획예산실에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비율이 매우 낮다 이렇게 평가가 돼 있잖아요. 이 자료 여기 광주 동구 여기 보시면 됩니다. 3페이지에 지금 2022년 광주 동구의 지방세 수입 비율은 7.57%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다른 광역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죠. 지방세 수입이 저조한 이유가 뭘까요? 구체적인 원인. 이제 전체 예산에서 저희가 여기 보면 이제 다른 광주권이 특히 약한 게 이제 의존 세입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전체 세입에서 의존 세입에 차지하는 비율이 재정 자립도나 재정 자주도가 타 광역시 부분에서 우리가 월등히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찬가지로 지금 지방세 세입 비율도 전체 세입에서 지방세 비율이 차지하는 비율로 봤을 때는 아주 약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물론 그 밑에 이제 징수율도 좀 낮다고 돼 있는데 징수율이 낮은 거는 우리 이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지방세 세입 비율이 낮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전체 우리 세입 부분에서 저희 자체 세입 부분이 약하다 보니까 즉 재정 자립도가 약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낮을 수밖에 없는 현재 구조로 돼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한 어떤 좀 단기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납세자 발굴 또는 세원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반대로 지방 보조금은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지방 보조금 비율이 저희가 20.24%인데요. 전국 평균 5.51%, 우리 지자체하고 규모가 비슷한 유형 평균 11%보다 훨씬 높습니다. 거의 2배가량 높은데 지방 보조금 비율이 총 지출 중에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잖아요. 이 지방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거 이걸 낮추기 위한 정책 혹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똑같은 맥락인데요. 저희가 의존 재원이 많다 보니까 말씀드렸듯이 보조금 같은 경우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공모사업에서 최근에 다 따온 비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율은 자연스럽게 높아가고 최근에 그게 두드러지게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평가가 재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 자립도라든가 이런 면에서 볼 때는 재정성에서는 좀 평가가 나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이제 대규모 공모사업 같은 게 한동안은 저희들도 지금 이제 조례도 개정돼 있고 의회도 또 공모사업 할 때 사전 동의 절차를 심의 절차, 보고 절차도 거쳐야 되고 그런 절차도 지금 마련돼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는 이제 공모사업 같은 것도 좀 적게 되고 그러면은 이런 비율도 자연스럽게 좀 낮춰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 분야 같은 경우에는 50%가 지방비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최근 한 민선 7기부터 도시재생 분야에 엄청난 공모사업이 선정돼가지고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는 이제 다 재정 자립도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자주재원이 약화되는 부분입니다. 유형 평균으로 볼 때, 그러니까 같은 규모의 지자체 유형 평균으로 볼 때, 제가 그 전문가한테 의뢰를 물어봤을 때는 저희 자주도가 낮은 지자체는 아닙니다. 동구가 일단 자주도가 낮지는 않다. 자립도는 낮지만 자본시설 지출 비율의 높은 수준. 그렇죠. 자주도는 이제 아까 말한 이제 외부에서 가져온 돈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본시설 지출 비율, 이를테면 이게 전국 평균보다 이게 또 우리가 19.56%로 실제 이제 유형 평균, 그러니까 같은 규모의 지자체 11%보다 좀 높은 편인데요. 이제 대규모 투자 사업이 우리가 지금 많다고 하셨는데 그렇더라도 자본 지출이 이렇게 많이 과다하게 이루어진 이유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본시설을 어디에 먼저 투자해야겠다. 이 우선순위를 어떻게 기준을 정하고 계시는지 혹시 하고 계시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계시니까? 지금 이제 내년도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선 제어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주민들하고 직접적 관계된 거 아주 시급한 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우리 같은 경우에 뭐 청사도 있고 주차 빌딩도 있고 그 외에 이제 그 다른 사업들도 대규모 투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주민들한테 우선 혜택이 돌아가고 당장 행정에 필요한 부분을 우선순위로 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거에 대한 계획, 자본시설 투자 계획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고 있는지, 이를테면 복지, 뭐 주민복지, 경제활성화, 도시개발 등등의 것이 있을 건데 말씀처럼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부터 우선순위 두신다고 했는데 그 사업들이 무엇인지 따로 좀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뭐 그거는 의원님 각 항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복지 부분에 우선순위를 둔다, 문화 부분에 우선순위를 둔다, 그런 우선순위는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개별 사업에 따라서 예산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있는 거지. 어떤 전체적으로는 우선순위를 두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획일할 수 없다. 필수는 우선순위를 둬야겠죠. 예를 들어 복지 부분을. 근데 그렇죠. 문화 부분, 복지 부분을 우선순위를 둔다, 문화 부분 이런 큰 테마를 우선순위를 두고 사업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게 이런 맞아 떨어지지가 않으니까요. 이러한 자본 지출이 우리 동구 재정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 어떻게 평가되고 있고 우리가 이제 늘 말하는 재정 건전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혹시 그거에 대해서 분석해 보셨습니까? 지금 여기에 이제 지적된 내용 중에도 뭐 축제 행사성 경비 비율이 높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지방비 부담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유사 자치단체라게도 저희는 원도심이다 보니까 사실은 원도심 공동화 극복을 위한 공모 사업을 최근에 타 지자체보다 월등히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방금 말씀하신 뭐 지방비 부담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더 그 재정 분석을 했을 때는 악영향을 미치는 쪽으로 분석이 돼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이제 높이기 위한 구체적이고 좀 효과적인 조치 좀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주에서 딱 두 곳이 마등급이더라고요. 네. 아니요, 세 곳. 광주 유형별로는 서구하고 유형별 기준으로는 광산구, 서구, 동구. 아니면 그건 이제 유형별 광산구하고 저희는 같지가 않잖아요. 이를테면 부산 남구하고 광주. 예. 네. 광산구 서구는 우리하고 유형이 같지 않아요. 어쨌든 근데 이제 등급으로 봐서는 예. 우리 규모가 다르니까요. 규모도 다르고 부산 남구하고 광주 동구만 이렇게 됐는데요. 일단은 그런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라고 예. 저도 마등급 받은 거 보고 좀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지방 재정 분석을 보게 됐고 그 지방자치단체 재정 분석 결과를 보게 됐고 이게 뭐 지금 23년 거만 저는 봤지만 네. 한 5개년치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뭐 세무과에 좀 당부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방세 체납액 관리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이제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세무과에도 질의할 하겠지만 알고는 계시죠? 예. 네네. 그러면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와 있는 그 ABB와 관련한 질문 좀 드릴게요. 이거는 뭐 이제 회계과한테 여쭤볼까 했는데 제가 작년에 22년 결산검사 했을 때 ABB 지출 관련해서 작년에 ABB 지출 결정액이 7억 8천에 지출액이 5억 8천이었고 이율액은 2억이고 집행 잔액 0원이었습니다. 22년 결산검사 ABB 지출액 결산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23년 보면은 ABB 지출 결정액 26억에 지출액이 12억, 이율액이 7억 3천인데요. 집행 잔액이 6억 4천이 남았습니다. ABB 잔액을 우리가 0원으로 맞추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ABB 잔액이 6억이 남았다는 게 지금 6억 4천이 남았습니다. 예산 결산 검사 의견서에 나와 있고요. 우리가 ABB 잔액을 0원으로 맞추는 이유가 있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고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ABB 잔액을 최소화하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예산 집행 효율성을 높이는 겁니다. 아니요, ABB 지금 말씀하신 숫자가 지금 안 맞는 것 같아서. 결산 검사 의견서에 나와 있습니다. 아, 의견서. 의견서에 보면 ABB 지출의 결산하고 나와 있죠. 페이지 16. 잔액이 ABB 집행 잔액이 6억 4천입니다. 반대로 22년 결산검사 의견서에는 집행 잔액 0원입니다. 아까 우리 강영국 부장님이
말씀하셨을 때도 예비비 집행 잔액 6억 4천이라고 보고하셨어요. 이 이유가 뭡니까? 예비비를 왜 이렇게 많이 집행 잔액을 남겼죠? 아, 전체 예비비 지금 저희 결산서에 남아있는 금액하고 안 맞아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일자리 경제과에서 한파 피해 그 소상공인 난방비 지원이 당초에 저희들이 10억을 그쪽에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 돈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지사라 IC 진출로 조선대 사범대 우회도로공사, 이게 지금 6억의 예비비 지출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좀 남은 게 있습니다. 예비비에서. 그러니까 6억 4천이 남아있다고. 예. 그런데 예비비 집행 잔액을 남기지 않는 이유는 아까 말했던 예산 운영의 효율성 높이는 거지만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그- 책임성도 떨어져 있고 투명성도 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파 지원, 난방비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당초 수요 파악을 해서 이 정도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파악한 대상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그게 이제 그 수만큼 신청이 안 들어서 지급이 다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걸 예상해야죠. 사실. 예. 근데 좀 더 디테일하게 예산에서 사실 예산을 세울 때는 예. 그런 것들을 예상하고 대책을 세워서 예산을 수립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비비 잔액 같은 경우는 영원으로 계속해서 맞춰오는 이유는 그런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비비가 이렇게 6억 4천이나 남겨서 결산검사로 올라오는 것은 저는 책임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비비 집행 시 좀 더 디테일하게 자료를 받아서 요구액이 맞는지, 물론 이게 이제 기획실에서 이거를 100% 이 금액이 맞게 집행될 것까지 분석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예비비 성격상. 근데 이제 급한 경우에 보통 예비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서 예비비 지출 잔액이 제로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사실은 제가 들여다보기로는 예비비 집행 잔액을 영원으로 맞추는 건 사실은 예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 원칙처럼 지켜지고 있는 많은 지자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됐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통합 유통 부채 비율이 높은 거에 대한 이야기 좀 여쭙겠습니다. 저희 통합 유통 부채 비율이 41.39%로 유형평균 8.27%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은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통합유통 부채 비율은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할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에 비해서 얼마나 높은지를 나타내는 비율을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높은 부채 비율의 주요 원인, 그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재정 건전화 계획, 구체적인 실행 방안, 여기서 다 말씀 못 해주신다면 그거를 부채 관리에 대한 내부 통제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네네. 사실상 저희 부채는 제로입니다. 근데 이제 성교 재개발 같은 데에서 저희들이 이제 토지에 대한 선입금을 저희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게 부채로 돼 있습니다. 나중에 그걸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 비율이지 사실상 저희 부채는 제로거든요. 네. 예. 유동부채죠. 그래서 예. 네, 그렇게 제가 구두로 한번 설명을 들었던 것 같은데 예. 일단은 자료에 의하면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8%가 평균인데 41%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예. 뭔가 부채는 그것 없다라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민이라고 말하고 살았는데 예.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료를 봤더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좀 방안을 고민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영진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혹시 지연은 관련이 나타나는 과정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이해를 잘 못 알아보고 있는 분, 그런 부분들은 따로 보고를 좀 해주시고 출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선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요. 우리 박연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예비비에 관련돼서 예. 저희 예비비를 보다 보니까 책자로는 여기 저희가 결산서 책자에 291페이지예요. 예. 여기 예비비가 되어 있는데 문광과에 관광 기반 시설 확충해가지고 예술 전문 야행 관광 공간 연출 사업이었고 연구 용역비가 예. 5,500만 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이게 지출이 2,600만 원이 되고 이율금이 2,600만 원이 됐어요. 예. 반틈을 쓰고 반틈을 지금 이제 이율이 됐다는 얘기인데
하나는 고민인 게 이게 지금 저희가 이월금이라고 하면 특성상 긴급성을 요하는 거잖아요. ABB라고 하면요. 예. 근데 지금 현재 이거를 연구 영역을 관광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서 연구 영역을 할 정도의 긴급성을 요했는지에 대한 부분과요. 예. 그러면 긴급성을 요했는데도 왜 이월금이 남았는지에 대한 부분. 긴급한 상황이어가지고 이게 집행이 됐다라고 하면 예. 이월이 되지 않고 그 해년도에 다 썼어야지. 예. 왜 반틈을 쓰고 반틈을 이월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가요. 예. 아까쯤에 이제 저 디테일하게는 그 과에 물어볼 거예요. 근데 저도 예비비를 보면서 되게 과연 산출 근거가 무엇일까라는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왜 이월이 되고 지금 이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두고 건설과에 같은 경우는 농교랑 보수 사업 해가지고 2억이 지출됐는데 하나도 쓰지 않고 그대로 넘어갔어요. 2월금으로. 근데 여기가 뭐라 했냐면 노후교랑 27개소 보수 보강 사업 추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은 예비비를 쓸 정도로 긴급한 상황인데 그게 왜 2월까지 됐냐 그 말씀이시죠? 예. 일단 그 관계까지 제가 좀 파악은 못 됐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건 해당 부서에서 아마 사업 집행하는데 어떤 이제 좀 뭐 어려움이 있어서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뭐 명시 2월이나 사고 2월 시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좀 부서를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마찬가지로 아까 일자리 경제과 그 아까 난방비 예. 좀 안 넘어가는 거요. 예. 그것도 이제 행안부에서 어떤 기준에 해서 저희가 실태 조사를 하고 실태 조사를 근거해서 신청을 받는데 신청을 하지 않아서 예비비가 많이 남았다라고 잔액이 많이 남았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숫자상의 데이터상 숫자상하고 실제 이제 그 신청하신 분하고 차이가 있었던 거죠. 저희들은 이제 데이터상 숫자상으로 예비비를 상출해서 뭐 이게 뭐 긴 기간을 주고 부서한테 이걸 집행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급하게 이제 논의되다가 분위기상 이제 집행할 분위기가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소상공인 살리는 차원에서 하자게 해가지고 예비비를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확한 숫자 파악까지는 못 온 상태에서 예비비 요구가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예비비를 세워서 부서에다 넣어줬는데 부서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잔액이 발생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비비는 기회비용이 있기 때문에 예. 솔직히 근데 예비비를 한쪽에다가 너무 많이 편성해가지고 잔액이 이렇게 난다면 다른 과에서는 진짜 긴급한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저희는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이건 극한 상황까지 하면. 예. 그래서 기회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있기 때문에 정말 산출 근거에 좀 타이트하게 정확한 과학적인 산출 근거를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요. 예. 또 하나는 일자리 경제과나 이 건설과는 제가 거기서 좀 그 과에 직접 알아볼게요. 근데 예비비에 대한 산출 근거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좀 명확하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5년도 파악하고 해서 뭐 전부 예산 교육할 때 한번 그 부분을 집중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필요하다면 추가 예비비를 또 편성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비비까지 해서 예산에서도 추경이나 예산에서도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긴급성을 요하는 상황에서 예비비를 썼는데도 2월이 됐다라는 것은 저는 한 번 정도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문선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숙 의원입니다. 제가 며칠 동안 결산검사 이렇게 자료를 살펴보면서 그동안에 그 동구가 몇 년 동안 몇 년이 이렇게 그 총 예산이 많이 늘었다는 것을 몇 년 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늘어서 벌써 한 뭐 5천만 원 이상이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부서에 해온 사업들이나 이런 걸 보면서 이제
그 올해 이제 그 늘어난 일반 회계에서도 254억이 증가를 했고 또 줄어든 특별회계나 기타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줄어들기도 했어요. 근데 그 여기 제가 이제 궁금한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제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으로 해온 그 사업들 중에 결산검사 조치계획 요구서에도 나와 있듯이 74개 사업들 중에 유독 좀 저조한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조한 사업들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예. 싶습니다. 조직별 총괄표 거기 보시면은 예. 예. 결산서 145페이지 그게 보면은 좀 유독 저조한 성인지 예산으로 그 한 사업들 중에 설명이 복잡하실 것 같으면 나중에 자료로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조직별 총괄표 거기도 나와 있고 성인지 그 예산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74개 사업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유독 그러니까 저조한 게 12개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그 대한 사업이 저조한 이유를 말씀하시는 나중에 거죠? 자료로 주셔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저희과 같은 경우는 네네. 주민참여 예산이 좀 저조하게 돼 있거든요. 네네. 예, 저희과를 말씀드리면 이제 주민참여 예산 위원이 60명입니다. 네. 근데 60명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 회의를 참석할 것이다 하고 예산을 네네. 주 예산의 사용 목적이 그 사람의 회의 참석 수당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참석이 저희가 생각한 만큼 안 되다 보니까 네. 집행률이 지금 60몇 %로 돼 있거든요. 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각 부서에서 어떤 이유인지 그걸 종합적으로 저희가 받아서 네. 예,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질문해 주셨는데 그 매 결산 검사할 때마다 이제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하면서 사실 이제 하고 들여다봤는데 결산 검사는 그 올해 하고 있는 이 결산 검사가 내년에 또 예산 집행을 하는데 토대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건전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정말로 이게 결산 검사가 충실히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벌써 그 조치 권고 사항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좀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예.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예산 집행에 잘 반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네. 김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예. 추가로 하나 한마디만. 먼저 노진석 의원님. 제가 더 짧을 것 같아요. 네. 박인정 의원님 네.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현숙 의원님이 주민 참여 예산위원회 비롯해가지고 예.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이거 여기 보면 성과 지표는 주민 참여 예산위원회 운영이고 측정 사항식은 개최 수예요. 5번을 목표로 했는데 5번 다 했기 때문에 달성률이 100%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0명 몇 분이 주로 평균 참여하십니까? 회의하면. 그게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전체 위원이 60분이고요. 네. 분과위원회 있고요. 각 동에 또 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저희들이 한 70% 참여를 예상하고 있는데 70에서 75% 그게 이제 그게 꼭 일치가 되는 게 아닙니다. 동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동은 이제 참석수당 2만 원,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전체 회의에 때는 위원회 참석수당 5만 원씩 드리고 있는데 네. 그게 그때마다 좀씩 많이 달라서 상황에 따라서 개최 회의 개최는 지금 예상대로 항상 하고 있습니다. 5번 했는데 예, 5번을 했고 목표를 했는데 5번을 했는데 60명 전체 회의할 때는 통상 몇 분이 모이세요? 평균? 이게 때에 따라서 다 다르는데 네. 보통 이제 과반은 모입니까? 과반 이상은 무조건 모이죠. 과반 이하가 되면 회의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박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진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인성 의원입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매년 회계 결산서 할 때마다 나오는 단골들이 있죠. 대다수가 이제 같은 내용인데 예산 2월 순세계 잉여금 과다라는 예. 성과 보고서의 내용은 단골 메뉴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순세계 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2022년보다 좀 더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고 예. 성과 보고서 실효성 제고를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예. 드렸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결산서 501쪽에 하나만 말씀 좀 드리고 드릴게요. 501쪽에 다른 건 아니고요. 정책 사업 목표에 소관실국 명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략 목표에는 소관실국이 기재가 되어 있어서 파악하기가 쉬운데 정책 사업 목표에는 소관실국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서 다음 내년에 결산을 할 때는 이 책자를 주실 때는 이것까지 함께 소관실국을 기재해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회계과하고 얘기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66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요 성과 정책 사업 현황인데 이웃이 있는 마을 따뜻한 행복 동그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30개 부서가 10개의 전략 목표 그리고 87개 정책 사업 목표 179개의 성과 평가 지표로 구성돼 2023년도 예산의 성과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성과 달성도를 보면 초과 달성이랑 미달성이 보이죠. 12개를 초과 달성을 했고 147개의 지표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 달성이 그냥 단순히 지표를 정해놓고 달성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면밀하게 다시 한번 평가가 이루어져서 그 성과 지표를 좀 더 높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동의하십니까? 아시다시피 그 개별 항목에 따라서는 성과 지표 자체가 좀 낮은 것도 있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거를 그 평가 심의위원들한테 통해서 이제 공고사항으로 높일 필요가 있는 거는 높이자고 하는데 부서에서는 이제 높이면은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그 정책적인 구정의 그 행정의 만족도를 위해서는 점차적으로 높여가야 된다는 데는 맞습니다. 네, 그럼 115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제가 작년에 그 결산검사 했을 때 그 발언했던 내용을 속기록을 좀 들여다 보니까 제가 했던 말씀을 그대로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 보고서에 관련돼서 제가 부서별 계량화, 수치화, 그리고 사업의 난이도 차이가 있겠지만 역점 추진에 있어서 상향 기준을 좀 상향시키고 내실 있는 측정 산식을 구체화해서 달성률 산출 방식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실장님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서에서는 이 성과 지표와 측정 산식을 변화를 줘가지고 시정 조치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일부 부서에서는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허탈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 지표에 관련돼서 서무가 작성을 하고 검토 후에 계장님께 전달을 하지 않겠습니까? 계장님께서 검토한 후에 과장님께 전달을 하고 그 다음 국장님께 전달이 돼서 정결이 돼서 이제 비회계산실로 올라갈 건데 그러면 이거를 최소한의 자기 부서에게 의원이 질의를 했을 때 그거를 검토를 해서 시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작년과 동일하게 지적했던 사항이 컨트롤 C, 컨트롤 V가 그대로 복구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의원으로서 허탈함을 많이 느끼는데 기획예산실 차원에서 전부 다 부서를 검토하기는 뭐 인력의 한계도 있고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다시 한번 지침을 내리셔서 그 부분이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실장님? 예. 그러면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로 그 115페이지 작년과 좀 비교했을 때 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이제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작년에는 실적이 6건 났거든요. 예. 6건이 났는데 올해는 2023년에는 또 5건으로 잡아놓고 있어요. 제가 그 성과 목표를 좀 달성을 했을 경우에는 좀 상향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었고, 네.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좀 부서별로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어려운 점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지만, 예. 그래도 우리가 좀 목표치를 상향 조정해서 높게 좀 잡아놔야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조금 이사 서비스 누적 이용률은 기획 예산실에서 상향 조치를 해줬습니다. 다만 이제 달성을 못했을 뿐이지 나름대로 좀 조치를 해주셨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저는 이 기준이 좀 모호하다고 좀 생각을 해요.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분과위원도 그렇고 운영위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다 포함이 돼서 개체수에 포함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 60명 이하로 우리 조례 그 지정된 2022년에 개정이 됐죠. 개정이 됐는데 거기에 의거해가지고 그 60명을 대상으로 하는 개체수인지, 그것도 저는 사실 기준이 좀 모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예.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하겠습니다. 네, 그 기준을 명확하게 네. 뭐 성과 지표에 가로를 쳐서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과위원이든 아니면 운영위원이든 아니면 네. 전체든 동별이든 이렇게 좀 세분화시켜서 기재를 해주셔야 저희가 파악할 때 좀 용이하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도 1,100만 원 가량이 이제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이게 결국엔 다 이제 수당 비용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80% 정도 됐나요? 몇 프로 정도? 100%인가요? 참여율 말씀이십니까? 아니면은 참여위원회 아니,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인데 이게 위원회 수당 아닌가요? 대부분이 수당입니다. 대부분 예, 수당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몇 프로 정도 됐나요? 전체 비중에 수당이? 예산서상의 전체 금액 중에서요, 거의 90% 정도가 90% 참여 수당. 정도? 예. 그래서 예산이 일단은 예산 편성을 그 다음에 이제 네. 거기 이제 그 교육 오는 과정에서 네. 그런 뭐 유탁 준다든가 강사 수당 그런 거는 좀 들어가 있고요. 네. 저는 주민참여 예산위원회가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주민들께서 다양한 아이디어 그리고 또 아젠다도 많이 던져주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모여서 동부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참여위원회 개체수는 명확하게 예. 상향시켜 주시고 명확히 세분화시켜서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기재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노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은선아 의원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는 아니고요, 실장님. 예, 예. 하여간 예산서나 결산서를 보면 항상 그 뭐라 해야지, 참 불편함이 있는 그게 남북교류 협력 예. 지진 570만 원. 예, 예. 예, 이거에 대한 항상 좀 불편함이 있거든요. 예, 예, 예. 이렇게 500만 원은 협의체 분담금이고 그렇습니다. 70만 원은 저희 구청 직원들 인터넷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인 거잖아요. 예, 그것도 있고 저희 자체 통일 교육. 예, 예, 예. 그것도 있고. 네. 예. 저는 왜 이게 약간 불편하냐면, 저희가 협의체에 구성이 돼서 협의체 분담금을 내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이제 아주 기본적인 우리 이것뿐만 아니라 좀 뭔가를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제가 의원 2년째 오는데 이거에 대한 금액이 늘어나지 않고 어떤 활동이 보이는 성과들이 안 나오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지금 이제 솔직히 오늘 당장이라도 전쟁이 나도 무리가 아닐 정도로 지금 남북관계가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이런 관계 속에서 예, 예. 우리 좀 다음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을 할 때 뭔가가 우리 동부에서도 뭔가를 좀 예를 들어서 평화통일 뭐 이런 행사라든지 예. 이런 거에 아니면 뭔 액션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할 수 있는 좀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분담금만 내고 기본적인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예, 예. 그래서 항상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예산도 그렇고 결산서를 보면서도 약간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거에 좀 참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의원님께서 재작년부터 그걸 말씀하셔가지고 작년에도 말씀하셔서 올해 지금 저희 그 어린이 꿈 키움 프로젝트, 그러니까 고향사랑 기금에서
양구군이 그 남북 접점 지역입니다. 그래서 DMZ라든가 통일 그쪽 관련 이런 게 잘 돼 있어서 우리 청소년들 그쪽으로 가서 거기가 또 그 인문 특화 마을도 있고 그다음에 그 도서관 미술관 같은 것도 상당히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2박 3일 코스로 하반기에 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회사이나 1차 추경에서는 그게 안 나왔더라고요. 예, 예, 예. 2차 추경에서 편성을 했던가요? 그거는 지금 저기 기금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미 기금으로? 예, 기금 사업으로 해서 여학과? 죄송합니다. 통합도로원가로 지금 그 예산을 배정해가지고 거기서 집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네. 갔다 오면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이상입니다. 네, 문선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신가요? 예. 국장님, 예, 예. 각 의원님께서 질문도 해주셨고 또 여러 가지로 건의사항을 해주셨는데 혹시 이제 부족한 부분이나 전달 사항이 있으시면 꼭 이렇게 검토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원근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3대 전략추진단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3대 전략추진단장 직무대리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 박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계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그 페이지 533페이지에 추억을 소재로 한 세계적인 도심 길거리 문화예술 축제로 성장 여기 한번 봐주십시오. 예산보다는 성과 분석과 관련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킬러 콘텐츠 수가 4가지라고 하셨는데 여기 이제 아래 성과 분석 안에는 킬러 콘텐츠라고 표현은 돼 있지 않아요. 근데 글로벌 콘텐츠 개발 및 운영에 충장 파이어 아트 퍼레이드, 마스클레타, 축제 주제가 미디어 아트 국제 교류의 날을 말하는 것 같은데 어제 다시 부서로 확인했더니 킬러 콘텐츠가 파이어 아트 퍼레이드, 마스클레타, 축제 주제간 그리고 열정의 나이트 댄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올해 마스클레타는 안 하기로 하셨다고. 네. 네네. 그렇게 하셨다고 확정이 됐다고 들었고 사실 킬러 콘텐츠라고 하는 것은 축제에서 대표적인 우리 춘장 축제의 어떤 대표적인 핵심 그 콘텐츠겠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막 자꾸 바뀌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22년에 이어서 23년도 킬러 콘텐츠 파이어 아트 퍼레이드하고 추억의 테마거리 말고는 그러면 마스클레타 대신에 뭘 하시는 거죠? 저희가 통상적으로 추억의 충장축제를 하면서 추억의 이제 킬러 콘텐츠는 추억의 테마 거리는 항상 들어가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거리 퍼레이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작년에는 충장 파이어 아트 퍼레이드로 해서 명칭만 변경해서 나머지의 킬러 콘텐츠는 해년마다 조금씩 바뀌는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스페인 교류 협력으로 인해서 마스클레타를 시행했었는데 올해는 그 여러 가지 안정성 문제를 검토해서 마스클레타는 하지 않고 그 원데이 원 빅 이벤트라고 해가지고요. 하루에 큰 행사를 한 번 개최한다는 원데이 원 빅 이벤트라고 해가지고요. 그 충장 파이어아트 퍼레이드, 그다음에 추억의 테마거리 이 정도는 반드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열정의 댄스하고 이번에는 추억의 밀가루 놀이를 추억의 밀가루 놀이. 네, 킬러 콘텐츠로 지금 포함시켜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대비 달성률이 킬러 콘텐츠 수가 4개인데 4개 다 했다 해서 달성률 100%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달성수로 달성률을 잡은다는 게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봤는데요. 네.
킬러 콘텐츠 수보다도 이제 축제의 본연의 목적은 뭐 문화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그다음에 참여도라든지 참여할 수 있는 인원 이런 걸로 그렇죠. 책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수로 성과 지표를 낸다는 것은 조금 안 맞은 것 같고 네. 그 다른 걸로 해서 한번 평가 지표를 한번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측정 산식과 방법을 예. 킬러 콘텐츠 숫자로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 한번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폐회 때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친환경 축제로 우리가 발돋움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작년에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글로벌 축제로서의 지속 성장을 위한 ES 축제 운영한다고 해서 5천을 세웠죠. 네. 우리를 그래서 3천 정도 다이어연기도 구입하고 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네. 청소년 잠깐 계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제대로 사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엄청난 일회용기를 그대로 사용했죠. 근데 여기 성과 분석에 친환경 축제 운영, 가로 열고 먹거리 부스 다이용기 사용, 뭐 폐목재 활용, 종이상자 활용, 퀴즈 프로그램 운영 등 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이런 성과 분석이 저는 좀 무색하다 생각합니다. 네, 현실과 우리가 3년 축제 때 사실 이렇게 하지 못했는데 예산을 세웠다는 예산만 세웠죠 사실은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사실 과장님도 다 인정하셨고 제가 구정집 때도 지적사항으로 드렸던 말씀이기도 한데 성과 분석에 이렇게 기재가 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나중에 이런 것들이 좀 시정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진석 의원님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인석 의원입니다. 반장님 대신 오신 대리로 하시는 거죠? 그 결산서 149페이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현정 위원님께서 킬러 콘텐츠 관련돼서 질의를 주셨었는데 계장님께서 이제 대리로 오시긴 하셨지만 그 콘텐츠 수를 좀 명확하게 하겠다 혹은 좀 다음 회기 때는 좀 수정해서 올리겠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예. 성과 지표 맨 위에 충장축제 방문객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원래 목표를 45,000명으로 잡았는데 45만. 45만. 45만으로 잡았는데 22년도에는 실적이 53만으로 나왔어요. 네. 그래서 132%를 달성을 해가지고 이번 목표치를 조금 더 수정을 5만 명을 더 올리신 것 같은데 실적이 이번에 굉장히 많이 나왔네요. 이게 혹시 같은 단말기는 중복이 안 되는 거죠? 측정할 때. 예, 지금 현재 시청 데이터 분석관에서 의뢰해가지고 지금 KT에서 집계한 지금 결과 119만 명으로 지금 나왔는데 이거는 그 매일 오는 방문객 수를 더한 수치더라고요. 근데 평균의 수치가 아니라 합쳐서 더한 수치고, 예. 그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확실치는 않지만 시 데이터 분석관에서 하는 말이 누적으로 인원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일 평균으로 한다 이런 말도 지금 조금씩 좀 들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평가 측정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한번 해보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방문객 수가 많이 왔다고 해서 그것도 좀 한번 다시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같은 달말기는 중복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성과 지표도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해주시길 바라겠고, 축제 교류 협력 활성화에 관련돼서 500만 원 가량이 이제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이 축제 교류 협력 활성화 어떤 활성화를 했습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축제 교류 활성화에 대한 예산이 가장 많이 편성된 것은 저희가 작년 10월 달에 개최됐던 세계 축제협회 행사 때문에 7천만 원이 편성된 거고, 그 나머지 부분은 그 국제화협이라든지 국외 업무협이라든지 국내협이라든지 그 업무 협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이제 여비가 꼭 맞춰서 이제 좀 다 써야 되는 건 아니고 필요에 따라 이제 가는 거니까 좀 집행 잔액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450만 원 가량이 불용액 처리가 돼서 이 부분도 좀 제가 질의를 했었거든요. 이 부분도 좀 줄여 나가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오히려 반대로
그 2월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더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추후에 조율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노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선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선아 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 상상 큐브 예. 그거에서 좀 물어보려고요. 우리가 보면은 일상 속에서 축제를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조성하여 글로벌 축제 도시 동부의 위상을 제고한다라고 하면서 정책적인 목표를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상상 큐브가 여기 보면 달성률이 0%예요. 네. 작년에요. 예. 근데 원래 목표가 올해 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6월이 거의 다 끝나가는 시점이잖아요.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진행 과정과 어떤 목표에서 되게 이렇게 2월 금액도 4월 2월로 해가지고 인정한다고 올해까지니까 근데 많이 들어가고 거의 다 집행이 안 되어 있는 이런 상태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까지 같이 한번 좀 해주실래요? 그 작년에 이제 그 총 사업비는 72억이고요. 거기서 이제 건설 사업 용역 계획 그게 11억을 제외하면 설계 용역비를 제외하면 건축비는 58억입니다. 58억 중에서 작년에 2023년 6월에 이제 추진을 하게 됐는데요. 그 설계 용역 과정에서 그 이제 저도 이제 친환경 자원 순환센터에서 건축물을 짓다 보니까 그 민간 위탁자를 선정을 해서 민간 위탁자가 어느 정도 개인의 기획이라든지 의도가 반영된 상태에서 건축물을 지으면 사업의 효과성이 더 뛰어나겠다 싶어가지고 2023년 8월 달에 민간 위탁자 플리마코 협동조합을 선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플리마코 협동조합의 의견을 반영하다가 보니까 설계 영역이 조금 늦춰진 점, 그 다음에 현재 진행 상태는 설계 영역은 다 마쳤고 2024년 4월 달에 이제 BF 인증까지 끝냈고요. 지금 시에서 지금 감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착공은 아마 7월에서 8월 사이에 시작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 준공은 2025년 12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지금 내년까지 과거으로 갖다가 놔두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설계 부분도 지금 다 돼 있고 계약 심 2025년 25년. 아, 올해가 아닌가요? 예. 지금 현재 시 계약 심사 중이거든요. 시 계약 심사 끝나면 바로 7월이나 8월 공사 착공 들어가 가지고 내년 12월까지는 완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또 더 늦어졌네요. 또. 예,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아니 이제 이걸로 인해서 이제 시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예산 부분이 더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지자재 이렇게 상승으로 인해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좀 되게 많이 우리 의원님들이 되게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이런 사업 중에 하나예요. 우리 그래서 되게 빨리 진행이 되는데 안전하고 제대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라는 생각이 들어서 0%에서 됐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네, 문선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신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3대 전략추진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주 3대 전략추진단장 직무들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홍보실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신가요? 예. 노진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인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123페이지 제가 성과 지표의 측정 산식이 좀 궁금해서 좀 질의를 좀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성과 지표에는 보도자료 제공 및 보도 실적으로 해서 측정 산식을 보도자료 제공 건수를 1179건으로 작년에 비교해서 하향됐어요. 제공 건수가. 그리고 반대로 언론에 보도된 건수를 좀 더 상향을 시켜주셨는데
보도자료 제공 건수를 우리가 해가 거듭될수록 더 많이 자료를 배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 비교해서 왜 2022년에 비해서 왜 2023년에는 이게 하향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보도 자료를 제출할 때는 이제 저희가 이제 출입 기자분들이 언론사가 15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긴 하는데 하루에 한 4건 정도 저희가 이제 보도 자료를 뿌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22년도 이제 측정 자료 부분들은 제가 이제 그 부분을 못 봐서 말씀을 다 한번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고요. 올해 이제 2023년도 부분 같은 경우에가 이제 하루 한 3-4건 정도 평균 잡아서 네. 제공되는 보조 자료를 하다 보니까 1,170건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 22년도에는 1,287건을 했는데 23년에는 1,179건 하향됐으니까 그 부분은 파악을 하셔가지고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밑에 구정 홍보 실적 두드러미에서도 보면 전 이 부분에 있어서 크게 2022년도와 23년도가 같습니다. 측정 산식이. 나머지 밑에 것도 다 똑같고요. 근데 이제 홍보 실적에 관련돼서 두드림이나 SNS 관련돼서는 이게 저희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기준점을 조금 더 상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용학께서 동일하게 실적을 측정 산식을 두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홍보 실적 부분들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만은 이제 저희가 이게 그 3년치를 평균을 내가지고 보통 이게 기준을 잡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두드림 홍보 실적이 620건인데 이를 한 3건 정도 기본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기준을 잡고 있는데 21년도, 22년도, 23년도 이제 평균 낸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번 특정 산식 부분들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공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123페이지에 국민 정보화 교육으로 해서 이제 한 280만 원 가량이 불용액 처리가 됐었거든요. 이게 들여다보면 2022년도에도 1,000만 원 가량이 그래도 많이 불용액이 줄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또 불용액이 발생이 됐어요. 이게 뭐 정보화 교육이라는 게 뭐 키오스크가 이번에 또 포함이 됐었잖아요. 2023년도에. 네, 올해 이제 키오스크를 2대를 구입하는 걸로 해서 지금 예산에 반영이 돼 있고요. 이제 이 불용된 부분이라든가 이 1,000만 원 감액된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국민 정보화나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 같은 경우는 요구도가 엄청 높습니다. 이제 높은 반면에 그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23년도에 그 어린이 재가동 센터를 대상으로 하는 코딩 교육을 실시를 했었는데 그 코딩 교육 자체가 아이들이 이제 평일에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방학을 이용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겨울방학을 활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해에 교육을 못하고 그 다음 해에 이제 1월에 이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예산이 그 넘어가게 돼서 그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예산이 뭐 과다적으로 이렇게 불용액이 처리가 된 건 아니지만 2022년보다 많이 줄긴 절감은 됐습니다. 그러나 조금 이제 편성할 때 그리고 또 올해도 지금 계속 시행하고 있잖아요. 이 예산의 적정 수준에 맞춰서 불용액 처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선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지석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국민 정보화 교육 있잖아요. 되게 우리 주민들한테 어르신들한테 되게 인기가 많은 이제 참여도도 되게 높고 그런데 하다 보니까 사고 이율이 1,000만 원 정도가 사고 이율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공부를 하면서 요즘에는 의원님들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납득을 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설득하면서 하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서 저희가 혹시 지금 그린 리모델링 사업하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그 부분은 아니고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린이 코딩 교육, 그게 이제 강사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 1,000만 원을 사고이율 시켜가지고 그 다음 해에 1월 달에 이제 추진을 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올해 예산에서는 이거를 1회 추경 때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내년도에는 이제 올해 예산에서는 이 부분이 감액이 돼서 이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예산 편성에 대해서 되게 과학적으로 잘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형평성에 맞게끔.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권선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 과장님, 네. 뭐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질의하는 중에 네. 그중에 뭐 부족한 부분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은 꼭 이해가 가도록 다시 한번 보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희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가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법무감사관 답변소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인성 의원입니다. 124페이지에 그 성과 지표에 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작년에 정책 제안 활성화로 참여 행정 실현에 대해서 성과 지표 한번 질의를 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죄송합니다. 네. 못하겠습니다. 네, 여기 제가 석교를 가지고 와서 제가 보니까 정책 제안 활성화로 참여 행정 실현이 다양한 아이디어 그리고 뭐 가치 실현을 좀 실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께서 반드시 상향시키고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셨단 말입니다. 2022년도에는 참여행정 실현을 목표를 30건으로 잡았습니다. 근데 2023년에는 10건으로 20건이 하향됐어요. 저 이 사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이 내용 파악을 못해서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네. 제출해가지고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해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 부탁드리겠고요. 그 위에 바로 원가 심사 예산 절감률도 작년에는 3.28%였는데 이게 또 여기서는 하향이 됐어요. 이 부분도 함께 이야기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소송 비용 지원이 2천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게 23년 9월에 제가 제정을 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천만 원이 편성을 해 주셨었는데 저는 이게 홍보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홍보는 이제 뭐 저희들이 뭡니까? 빅골 1번이라든가 보도자료 같은 거 다 안 냈단 말입니다. 근데 아직 신청이 들어온 건이 없어가지고 지속적으로 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거기서도 뭐 좀 그 리플렛이라든지 간행물일 같은 거를 더 배부를 해서 이런 불용액 처리가 되지 않도록 좀 할 수 많이 지원을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은 맥락인데 그 정책 제안 활성화 참여 행정 실현 이 부분은 이 결산 검사가 끝나고 나서 바로 이야기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반드시 목표 설정을 다시 재설정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박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현정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계림 1동 감사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네, 동감사. 지금 23년도에 감사했던 동이 어디였죠? 제가 그걸 찾아보지 못해가지고 혹시. 네. 아니요, 나중에 공유해 주십시오. 23년도에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감사 우리가 이제 목표 세우고 하잖아요. 제가 네. 말씀드릴게요. 네네. 7개 동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충장동, 지산 1동, 서남동, 학동, 학운동, 지원 1, 2동 이렇게 7개 동. 그렇겠군요. 올해는 이제 6개 6개 동 동, 나머지 나머지. 2년마다 한 번씩 네네. 하거든요. 2년마다 한번 지금 계림 1동 감사하고 계신 거 확인했고, 그러면 지금 이게 이제 작년 결산 심사니까 감사 업무 수행에 한 5,047만 9천 원 편성하셔가지고 예비 5천만 원 더해서 하셨더라고요. 근데 실시간 만족도 조사 시스템 이거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거 아, 구축하는 그게 이제 구축만 저희들이 네. 그 청년도 이제 향상을 위해서 작년에 예비비로 5천만 원 세워가지고 그 이제 정보통신기기실에 장비는 이제 거기 설치를 했고요. 네. 이제 소프트웨어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차지하고 지금 그 2월 달부터 그 실시간 만족도 조사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인허가 부서에서나 또 그다음에 지방세 세무부서 그다음에 계약부서 회계과 또 5개 강공을 이제 그 인허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민원인들의 명단을 받아가지고요 전화번호하고 명단을 받아서 매달 그 문자를 보내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네. 이 실시간 만족도 조사 시스템을 작년 23년 본회산 수립하실 때는 고민을 못 하셨던 건가요? 예, 그때는 이제 조금 그 생각을 못 해가지고 네. 하반기에 이 부분이 예비비로 조금 해가지고. 필요할 것 같아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그럼 시스템 구축비로 5천이 들었고 지금 소프트웨어 비용으로 별도로 또 추가로 아닙니다. 그 안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소프트웨어 비용도 포함이 되어 예, 있습니까? 총 구축비가 한 5천만 원. 네, 그렇군요. 이상입니다. 네, 박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 배지석 법무분석관님, 우리 아까 노진성 의원님이나 박현정 의원님께서 혹시 필요한 자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들이 이제 그 제한 업무가 지금 이제 기획예산실로 이관이 돼가지고요. 그쪽하고 상의해서 저희가 노진성 의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정책 제안이 기획예산실로 예. 이관됐습니까? 올해부터 이제 계속 이관을 했습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법무감사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치석 법무감사관 소관 법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이제 보건소 소관인데 어떻게 하실까요? 아니, 차라리 보건소가 3개가 남아있거든요. 오후에 식사하시고 오실까요? 아니면, 네? 아니, 12시부터 점심시간이니까, 오후에 하실까요? 아니면은, 저는 질의 없습니다. 보건소에 확인을 해보고. 5분만 정해. 네. 근데 제 생각인데요. 사실 공무원들도 12시부터 식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간이 이제 얼추 끝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12시 반에나 막 1시에 상관은 없는데 우리는 사실 공무원들은 또 그걸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 조율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5분 정해가 문제가 아니고, 만약 5분 정해를 한다면은 차라리 그냥 오후에 한 2시에 다시 속기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공무원분들 소장님은 계속 했으면 좋겠대.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것도 공무원님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간단 명료하게 질의할 것만 하고요. 시간 여기 계신 준수하겠습니다. 분들은 보건소 소관 공무원님들은 그냥 계속 해본 게 좋답니다. 그러면은 5분간 정의하고 바로 속기할까요? 네.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 시간인데요. 5분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해 먼저 건강정책과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진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인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네. 그 213페이지에 성과 지표에 관련돼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건강 성과 지표 맨 상단에 보시면 건강 정책 관련 업무 협의, 포럼, 교육 건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 산식을 관련 협의라고 기재를 해주셨고 단위로 회로 기재를 해주셨습니다. 목표를 10회로 잡으셨는데 이게 2022년도와 동일합니다. 네. 우리가 그 현재 청장께서 네. 그 건강도시 의장이시고 네. 당연히 그러면 업무 협의와 포럼, 교육 건수는 상당히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성과 지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업무 협의, 포럼, 교육 건수가 하나로 묶어서 일회인 건지 아니면 개별로 나눠서 이게 일회성인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한 성과 지표는, 의장도시, 이제, 선생님이 하신 의장도시를 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저희가 하는 회의라든지 포럼이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성과 지표는 저희 구청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구청 안에서 모든 정책을 건강을 하기 위해서 다른 부서와 협력한 거, 예를 들어서 뭐 건강도시에 관련된 교육을 했다거나, 일부서 건강정책 수를 분리한 회의를 했다거나, 또 포럼을 했다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거나, 그런 활동들을 한 횟수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의장도시 활동 그 대외적인 그 지표는 아니어서 저희가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2022년과 2023년이 목표가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건강도시가 또 우리 그 청장께서 의장을 하고 있는 만큼 당연히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더 검토하고 포럼도 많이 열 것이고 협약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치는 좀 상향 조치가 되지 않았다. 네. 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었고요. 네. 그리고 그 밑에 의약업소 관리율 관련돼서 네. 이거는 좀 표기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목표는 82%라고 이렇게 기재를 해주셨는데 실적이 86%잖아요. 네. 그럼 100%가 아니고 102%가 되겠죠? 예. 실적이. 예. 아니. 달성률을 좀. 달성률이 지금 저희가 잘못됐습니다. 예, 이게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오류가 있습니다. 예. 네, 그 부분도 한번 수정을 제안 드리고요. 그 바로 위에 지속 가능한 건강도시 지표 설정 관련돼서 여기에 대한 그 지표 설정은 어떻게 이루어진지 간략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지속 가능한 건강도시 지표 목표는 그 지표가 나오기 전에 저희가 지속 가능한 그 SDG 저희가 그 숫자가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저희가 각 부서에 지속 가능한 목표를 한두 개씩 저희가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데 한 100, 저희가 지표가 100 몇 개 정도가 각 부서에서 살춘된 게 그런 지표를 해서 그런 지표를 달성한 바로 율입니다. 100 몇 개가 있는. 예, 저희가 지금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100 전체적인 게 저희가 한 정확한 수치는 추후에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 마지막 한 가지만 더. 건강도시 네트워크 및 직원 역량 강화가 있는데요. 불용액이 1,500만 원 가량이 불용액이 돼서 이 예산이 왜 이렇게 크게 불용액이 처리가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그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가 있고요. 건강도시가 AFHC라고 해서 서태평양 건강도시 협의회 연맹 2개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서태평양에는 저희 한국뿐만이 아니라 호주, 캄보디아,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몽골, 베트남 등 여러 국가들이 하는 국제적인 회의인데요. 이 국제적인 회의가 돌아가면서 외국에서 개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같은 경우 원래는 필리핀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놨고 그 총회에 참석하기 위한 그 예산이었는데 그 총회가 이제 필리핀 여러 가지 상황이 여건이 안 돼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미루다가 결국은 개최를 못하였거든요. 그래서 그 총회 참석할 여비가 그대로 이제 고비로 들어간 것입니다. 24년에는 필리핀으로 갑니까? 아니요, 올해는 저희가 서울에서 합니다. 올해는 저희가 대한민국 건강도시 총회랑 AFC 총회를 9월에 서울에서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요? 서울에서 개최합니다. 그럼 5,400만 원이 2023년도에 편성이 됐는데 혹시 올해는 편성액이 더 높나요? 아니면 동일하나요? 올해 예산에는요. 올해 예산에는 국제화 협의가 저희가 그 실무자 협의 때 갔다 오는 그런
여비만 저희가 세워져 있어서 총회, 서태평양 총회 예산으로는 저희가 국제협의는 안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총액이 동일한 겁니까? 아니면 더 절감이 돼서 편성이 된 겁니까? 제가 이거를 확인하는 이유가 네. 여기서는 필리핀을 다녀왔으면 네. 이제 예산이 많이 불용액 처리가 안 됐을 건데 결국에는 필리핀이 못 가서 이 금액 1,500만 원이 불용액 처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올해는 서울에서 이제 개최가 된다고 네. 하니까 당연히 이제 해외 올해는- 연수비가 없으니 네. 그 금액이 똑같이 편성을 하면 당연히 또 불용액 처리가 되지 않겠어요? 네, 올해는 지금 저희가 2,600만 원 세워졌습니다. 2024년도에는. 얼마요? 2,600만 원. 2,600만 원이요? 네, 저희가 올해 초에 네. 실무자 아카데미를 호주에서 해서 거기 다녀온 여비 때문에 네,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노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있으신가요?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정책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혜란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학과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액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사학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진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과장님 제가 고민하다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작년에 결산검사 했을 때 측정 산식 그리고 성과 지표에 관련돼서 명확하게 수정 보완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과장님께서 거기에 상응하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네. 바로 수정하겠다, 시정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217페이지에 올라왔던 건강 리더 발굴률 네. 그리고 도말 양성 결핵 환자 가족 검진율 이런 부분들이 전혀 시정이 안 됐습니다. 네. 제가 2022년도에 지적했던 사항들을 좀 다시 한번 조목조목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 리더 발굴률 측정 산식에는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20명. 아니요, 현재. 현재는 15명 됐습니다. 2022년도에도 15명 발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표 옆에 몇 명으로 기재되어 있습니까? 네.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20명. 20명으로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속기록에 찾아보면 측정 산식에 오타가 발생됐으니 이 부분은 내년에 반드시 수정 보완을 요청드립니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시정이 안 됐어요. 이걸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겁니다. 그리고 도말 양성 결핵 환자 가족 검진율 측정 산식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예. 아니, 보이세요? 안 보여요. 안 보이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산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팔자 크기를 늘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답변을 시정하겠다라고 답변을 약속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했습니다. 약속을 하셨는데 그대로 이렇게 올라온다고 하면 심사하는 의원으로서 허탈함을 좀 많이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먼저 의원님들께 너무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었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실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서무관님이 작성을 하고 그리고 또 계장님께 가고 과장님한테 갔다가 이제 또 국장님한테 정결 상황이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의 제가 작년에 보건사업과에 관련돼서 지적을 했었던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그 부분만큼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체크해서 보완 조치를 해서 올려야 되는 게 기본적인 청과 의회의 그런 A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서로 간의 존중이 저는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결산 심사를 하면서. 그래서 굉장히 회의감도 많이 느끼고 허탈함을 많이 느끼는데 과장님 이거 다시 한번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예, 예.
다음 2024년에 결산서에 올라왔을 때는 이 부분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좋죠. 이상입니다. 네. 노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데요. 우리 노진성 의원님께서 보건소를 존중하고 또 보건사학과를 존중하고 또 보건소에서도 보건사학과에서도 우리 의회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꼭 내년에 시정할 수 있는 꼭 그런 다시,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좀 해주시기 예.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학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로경 보건사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생과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남구 이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옥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6월 17일에 개의하여 문화경제국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례를 선포합니다.